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전역 예정 군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7일 개원식을 가졌는데요.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직지원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취업센터에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국방전직교육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전역 전에는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전역에 임박해서는 국방전직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국가보훈처와 민간업체에서 위탁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급과 연령에 따른 교육인원 분류가 제한되고 특수보직 군인의 진로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약사항들을 반영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으로 앞으로는 군 특수성이 반영된 진로 설계와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가능해지고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취업과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 예정 간부들에게 질 높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원에 부여된 지상과제이며 국방전직교육원은 용산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오는 5월 1일부터 경기도 성남에 새로 지은 건물로 옮겨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방산업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군복과 군용장구를 만들 때 시설 기준을 완화해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군 관련 업체들의 편리한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성과를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총액은 36억 달러.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06년 출범 당시 2억 5천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14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급성장한 방산 수출. 하지만 수출하는 무기 체계에만 탑재하는 일부 부품에서 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KT-1 고등훈련기를 터키에 수출할 때 터키가 요구한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개발 비용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 해외 수입 부품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품의 품질을 인증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 전용 부품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6월 훈령을 개정한 이후 T-50에 사용되는 수출 전용 부품을 정부 투자 방식으로 공동 개발하는 등 수출하는 무기체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아닌 일반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불편을 겪었던 부분도 해결했습니다. 1,300여 개의 방산물자 중 군용 트럭이나 낙하산 등 500여 개의 품목은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을 승인했던 품목인데 이를 모두 방위사업청이 허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업체의 혼란을 줄인 겁니다. 이와 함께 군복과 군용장구 제조업 관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군복과 군용장구를 만들려면 지난 1973년 제정된 시설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했지만 시설과 장비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을 위해 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고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군 건설공사 경력자를 조정해 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개혁신문고와 대내외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 해체로 군 유일의 보충대인 춘천 102보충대가 새해 첫 입영 행사를 열고 1,200여 명의 입영 장정들을 맞이했습니다. 입영 행사를 주관한 육군 1야전군 사령관은
할아버지 세대가 지키고 아버지 세대가 발전시킨 나라를 이제는 이병 장정들이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장정들을 격려했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군생활 열심히 해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군대 생활하기 바란다. 아들 건강하게 잘 갔다 오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4주 후에 다시 전화 통화하고 그때 엄마가 꼭 올게. 한편 육군이 전투력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해 모집한 분소대 전투병 40명도 이날 백이보충대에 입영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각종 검사와 보급품을 지급받고 육군 1야전군 예하 신병교육대대로 이동해 신병교육 수료 후 GOP와 해안경계부대로 배치됩니다. 육군 37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5일 차량 운행 무사고 4,500일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대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운전병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전 장병이 무사고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무사고 일지는 모두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한 기록으로 지구둘레를 25바퀴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1,300여 회 이상 왕복한 거리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무 완수는 물론 무사고의 전통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정비와 사고 예방교육 등 체계적인 운전병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무사고 운행이 부대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최신 전력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지휘하는 여군 포대장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이영미 소령으로 6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취임했습니다. 이영미 소령은 지난 2002년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뒤 방공유도탄 여단 상황실장과 19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장 등 10여 년간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전투병과 장교로 업무 역량과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소령은 방공유도탄의 핵심 작전을 수행하는 패트리어트 포대장이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대 지휘관이 아닌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일선 전투포대의 현장 지휘관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처음입니다. 최초 패트리어트 포대장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직하는 동안 부대원들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포대장으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령이 지휘하게 되는 패트리어트는 지난 2012년 전력화된 공군의 최신 방공유도탄 전력으로 적의 공중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이 누적 관람객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관 이후 14년 만인데요. 지난 2010년 무료 입장이 시행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어린이 박물관이 신설돼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누적 관람객 2천만 명. 지난 1994년 개관 이후 지난 연말까지 20년 만에 전쟁기념관이 세운 기록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관람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의 기록으로 2010년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한 이후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에도 200만 명을 기록해 2년 연속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도 꾸준히 증가해 관람객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관은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도장이자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으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은 국내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시 연출 5개년 개선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전시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 정문과 담장을 헐고 시민공원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계층별 연령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전시 안내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엔 어린이 박물관을 신설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이 같은 노력 끝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외국인 여행객들의 대표적인 명소 3위 안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가족이랑 한 번 더 오고 싶고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또 같이 데리고 와서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군사박물관인 전쟁기념관. 앞으로도 호국 안보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TV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주제로 한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8일부터 매주 1회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 첨단 산업 육성에 기여한 사례들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모두 52부작으로 계획됐으며 출연자들과 대담 형식으로 방위산업의 역사와 문제점,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방위산업의 진면목을 알리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스카이라이프 153번과 KT IPTV 260번 등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청이 가능하며 화요일 11시와 수요일 오전 7시엔 재방송됩니다. 국방TV는 앞으로도 국방 안보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장성환 7대 공군참모총장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장 전 총장의 연결식은 7일 공군장으로 엄수됐으며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장 전 총장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3일 국군을 엄호하기 위해 F-51 전투기를 몰고 처음 출격했던 10명의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전쟁 중 모두 10차례 전투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혁혁한功을 세웠습니다. 참모총장 재임 당시에는 군 전력 증강과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30방공관제단을 창설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의 공군 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영화 빨간 마우라 제작을 지원해 공군의 위상과 활동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육군은 2015년을 교육훈련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육군 장병들은 총성과 함성으로 뜨거운 새해를 열었는데요. 뜨거운 훈련 현장에 김재한 기자와 정상윤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은 육군의 새해맞이 FTX 훈련입니다. 혹한의 날씨 속 북한이 장사정포로 포격 도발을 해온 상황. 우리 군의 대활약전 핵심인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가 위력을 과시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적이 도발한 탄두 분석을 통해 적의 도발 원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K9과 K55 자주포가 도발 원점을 향해 일제히 불을 내뿜는 순간 적 진지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올 한 해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병력 문화를 혁신하여 더욱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도발 원점에 대한 포격 사격이 끝나자 이번에는 전차 부대가 적 진지로 돌진합니다. K1 전차가 눈 덮인 길을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표적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기동 사격을 가합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성과 함께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맞춥니다. 전차 기동 사격으로 진지를 확보하자 K200 장갑차가 투입됩니다. K1 전차는 호프만 연막과 기관총 사격으로 장갑차를 엄호합니다. 기갑부대의 엄호 속에 K200 장갑차가 기관총을 쏘며 돌격하고 장갑차에서 내린 장병들이 적 진지 점령에 나섭니다. 소대장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장병들은 마침내 고지를 탈환합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신적 대비태세와 즉각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6군단 장병들은 적 도발을 가정한 기갑부대와 포병이 함께 협동훈련을 하며 화력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 을미년 새해를 소성과 함성으로 시작한 장병들은 적이 도발하면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정상윤입니다. 지난 2일 아침
육군 3군단 사령부 연병장에 장병들이 도열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15년을 당찬 결의로 시작합니다. 열을 맞춰 부대를 나서는 장병들. 군단장은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군단장을 비롯한 사령부 전 간부와 장병 700여 명은 완전군장으로 20km를 행군하며 2015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물맑기로 소문난 내린천변을 행군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에 스며들어 맑은 정신을 일깨웁니다. 장병들은 올 한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각오를 다졌으니까 이제 올해 한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열심히 지켜가지고 웃는 얼굴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2015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 내 많은 사건 사고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지난 한 해. 올해는 병역문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전투 준비를 안비하고요. 교육 훈련을 혁신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문화를 혁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남짓 행군 끝에 도착한 곳은 현리지구 전투 전적비입니다. 6.25 당시 국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많은 사상자를 내며 70km나 후퇴한 뼈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장병들은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현리전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굳은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3군단 이하 포병부대는 실사격 훈련을 통해 최상의 화력전투 태세를 확인했으며 최전방 GP와 GOP 장병들은 빈틈없는 경계태세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미래 우리 군이 사용할 신개념 무기체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명, 필요성, 운용 개념과 기대 효과 등을 합참 인트라넷 열린마당 신개념 무기체계 제안 게시판에 작성하면 됩니다.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포상할 예정입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 출입문과 택배 보관소에 엑스레이 검색대와 문형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보안 검색 장비 설치는 무기나 폭약 등의 위험물과 비인가 통신 장비의 무단 반입을 통제해 각종 테러와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정신교육 콘텐츠와 정신교육기법 전문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정치학, 안보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서류와 논술,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근무기간은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서류는 오는 1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국방정신전력원 교학행정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2015년도 전반기 기술행정준사관과 항공운항준사관을 선발합니다. 기술행정은 2년 이상 복무 중인 원사 또는 상사로 전공평가와 체력검정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항공운항은 현역의 경우 임관의 2년 이상 근무 중인 부사관이며 일반인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군복무를 마쳐야 하며 필기평가와 체력검정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자세한 전형 일정은 육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역 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국방 전직교육원이 개원했습니다.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전역하는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인데요. 이들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은 우리 군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전역 군인들을 믿고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군에서 배운 인내와 끈기, 그리고 조직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